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게, 즉 우리 삶을 생기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 목표, 길을 두고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제대로 잡으면 여유 있게 가더라도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또 우리가 영원, 무한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의 고향, 여기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타적인 삶,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겸손한 삶, 이런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우리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재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그래야지 먹을 음식을 장만할 수 있고, 옷을 입고 또 편안하게 쉴 집을 장만할 수 있고, 또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여행을 가고, 내가 읽고 싶은 책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기를 북돋아주는 기본적인 어떤 자산으로서 우리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생기를 돋우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가지면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생존을 넘어서 생기 있게, 그 다음에 좀 더 우리의 생명력을 확산 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그걸 이용해서 내가 생기를 돋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이럴 것이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을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디를 두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돈이 어느 정도 이상 많아봤자 우리는 그걸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무조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자, 또 그러고 말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풍족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점점 많아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 버리면 인간의 욕심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돈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상상으로 몇백억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맞게 내가 막 뭔가를 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도 그냥 좀 좋은 게 아니고 어디 뭐 인류 레스토랑 가서
희귀한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고, 옷도 명품 중에 명품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욕심을 키워 나가니까 예전에는 조그만 음식 하나로도 만족하고 맛있고 둘러앉아서 생기 있게 웃으면서 먹고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돈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그런 조그만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욕망을 키워서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또 인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욕구 충족을, 욕구를 너무 키우는 이런 패단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불행해지는, 즉 그 생기를 오히려 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이 자꾸 많다 보면 돈으로 뭔가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돈이 많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는 그렇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주위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면 사람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옆에 좀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좀 하찮게 보는 교만한 인품으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고 생각하면 좀 우리가 정확한 이런 인식이 잘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제3자, 길 가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돼서 100억이라고 하는 큰 재산이 그 사람에게 툭 주어졌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뭔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큰 돈이 주어졌으니까, 그죠? 그럼 좋게 변할까요? 나쁘게 변할까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돈을 받아서 인품이 훌륭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이 망가진다는 그런 통계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도 이런 폐단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이 또 많으면, 너무 많으면 현세 이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죽음이 이제 점점 다가오면 더 안타까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죽기 싫어하고 막 좀 아둥바둥하게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좀 우리가 보기에 좀 유치하다 그럴까요? 좀 꼴불견 같은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이 무조건 많은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많은 돈은 그 사람의 이런 생기를 오히려 뺏어가는 그런 어떤 그 기능이라 할까요? 그런 어떤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너무 없어도 우리는 힘들지만 너무 많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잘 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걸 평생 돈 모으는 데만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280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20억만 더 벌면 300억을 채운다, 뭐 이러면은 그 20억 버는 그 자체가, 그죠? 그 사람에게 약간의 생기를 주겠죠. 그죠? 그런 어떤 한정적이고 아주 그 미약한 그런 생기만을 맛보다가 죽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돈을 쓰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면서 어떤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이런 크고 폭넓고 깊은 어떤 생기를 느끼고 훨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조그만 생기라 할까요? 그 행복만 그냥 맛보다가 그냥 그 갈급함,
건조함 속에서 자기 생을 다하는 그런 좀 불행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그럼 행복하냐? 이거는 그 사람의 그 그릇의 크기나, 그죠? 또 그 사람이 어떤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큰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돈이 좀 많아야지 재투자를 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사람에게 이로운 그런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뭐 산속에서 홀로 사는 사람 같으면 또 그거보다 훨씬 적은 재산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리적으로 얼마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뭐죠? 우리가 생존하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많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욕심 내면은 내가 얼마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보다는 좀 적게, 그래서 내가 문화생활하고 다른 친구하고 뭐 밥 먹고 취미 활동하고 하는데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행복한데 부족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 전체로 볼 때는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뭐죠? 하늘에서 주어준 선물이죠. 돈이라는 지폐로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뭐 공기나 바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뭐 또 밭을 이고 나온 그런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는 그 먹고 살고 입을 옷을 만들고 집을 짓고 또 취미 활동도 하고 다 자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서 나오는 그런 재화와 용역이라고 하는 것, 그걸 돈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어떤 돈은 각자의 생명이 있는 거죠. 거기에 걸맞는 생명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돈은 자기가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자기는 쓸 필요도 없이 쓸 수도 없는 많은 돈을 놓고 그걸 쌓아두고, 그 옆에서는 당장 지금 밥 먹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 돈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쓰고, 우리 그 부자도 사실은 자기가 무슨 꼭 노력을 해서 다 벌었다기보다는 자연에서 주어지는 것이 자기한테 많이 고여 있고 모여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돈의 효용에 맞게 기능에 맞게 그 씀씀이에 맞게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할 때 나는 다른 사람과 더 교류할 수 있고 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재물에 대해서는 그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명예. 자, 우리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나라는 존재가 좀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느끼고 자기 가치를 느끼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명예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는 건 사실 우리가 자신의 그런 인품이 잘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줄 알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마워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죠? 우리 예전에 그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인품에 감동해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위적으로 그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꼴불견 같은 경우를 우리는 사실은 적지 않게 봅니다. 무슨 모임에 장자리 달고 싶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뭐 회장, 위원장, 총장, 원장 뭐 많죠, 그죠? 장으로 이름 붙은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거 한번 차지해 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노리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구차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우리가 뭐 아부한다 그러죠, 그죠? 권력자 앞에서 아부를 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서 무슨 장짜리라는 호칭 하나 받고 자기 우쭐거리는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아부를 하고 돈을 쓰고 심지어는 뇌물을 주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데 그건 마치 그 나방이 불 속에 들어가는 즉 불나방 같은 그런 모습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런 장자리를 하나 얻어서 당장은 기쁘고 뭐 즐겁고 뭐 좋을지 몰라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뒤에서는 비웃음을 사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장자리 자체가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니고요. 내가 정말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맡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걸 기꺼이 맡아서 봉사를 해야죠. 그 장자리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그런 그 지위가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우쭐거리기 위해서 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른 사람의 평가는 사실 크게 어떻게 보면 신경 쓸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뒷말할 때, 뭐 뒷담화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얘기합니까? 그냥 자기가 당장 드는 생각, 느낌, 기분 이걸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 너무 그렇게 마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의 그 평가가 계속되냐? 늘 변합니다. 어떤 때는 막 욕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막 칭찬을 했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마음을 크게 쓸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일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한다 해서 나의 전부를 다 평가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이런 거지 그 사람 각양각색이지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물론 그 비판이 내가 들어보고 내가 그런 점이 분명히 좀 있구나 내가 이런 점은 좀 이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그 소리 자체를 기분 나쁘게 듣는다든지 또 비관한다든지 막 슬프게 듣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몇몇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나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연예인이나 이런 경우 막 비난하는 걸 못 견뎌서 무슨 안 좋은 그런 어떤 마지막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면 그 사람을 또 사랑하고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몇십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몇십만 명을 보지 않고 그 소수의 비난을 막 못 견뎌 하는 것은 올바른 인격적인 태도가 아닌 거죠. 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말이죠. 사람은 자기 앞가림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각 사람은 자기 지금 살아가는 자기 앞가림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한테 툭 던지는 말을 무슨 대단한 그 무게가 있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들어보고 그 점은 내가 자꾸 이런 얘기들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이런 면은 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속성입니다. 권력이 말이죠. 우린 보통 권력 그러면 정치적인 권력 이것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외에도 우리 삶의 부분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아냐면 예를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대화, 토론, 또그 이런 이익고 지관, 언쟁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내 의견에 반대하니까 그렇지 않아. 이거는 이래서 내 말이 옳아 하고 내 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도 일종의 권력 의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욕구를 우리는 권력이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큰 어떤 정치 권력도 있지만 집단 속에서 직장 내의 권력도 있고 뭐 군대 내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친구 사이에서도 있고 또 서로 연애를 하는 남녀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에서도 누가 더 좀 우위에 서서 내 의견대로 이 만남을 이끌어 나갈까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이제 권력 욕구라고 하는 거는 인간 누구에게나 있고 또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라고 하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고 권력에는 남용될 수 있는 속성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지 맘대로 하고 이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도 그런 자리에 딱 가면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막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느 회장이 됐다, 또 사장이 됐다, 이렇게 되면 저 하는 사람이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난 안 그럴 거야 싶어도 딱 되는 순간에 뭐죠? 그냥 내 얘기하면은 착착 말들을 들어주고 일사불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조금 지나치면 권력의 남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권력을 쥐게 되면 나는 남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만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경찰이 됐다, 또 공무원이 됐다. 지금 말단에서부터 이제 올라간다 치면 올라갈수록 더 하겠지만 제복을 입는 순간에 나는 권력을 남용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기를 돌아보면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자기 억제, 자기 절제, 자기 자신의 성찰 이런 걸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대학 교수라는 지위도 권력이 있죠. 여러분 뭡니까? 학점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한테 존경의 뜻에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학정권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거기에 조금 그것도 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되돌아보면서 내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되지 않고 정치 권력을 그렇게 행사하면 독재자가 되는 거고요. 또 모임에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 유치한 리더가 되는 거고, 또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뭐 꼰대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